순창대 서울병원 외과 윤상철입니다. 앞서 정원석 원장님 발표 들으니까 제 강의는 조금 더 딱딱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환자 에듀케이션 할 때 이게 이제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환자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CY는 없습니다. 베노 액티브 드러그는 하지 정맥 질환의 전 단계에서 증상과 부종을 조절하기 위해서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진행된 형태의 질환에서는 수술이나 시술 등의 동반하에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용 목적은 이렇게 하지 정맥 질환에서 비노스 하이퍼텐션과 하이폭시아로 발생하는 스웰링과 페인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증상들이 항상 하지 정맥 류의 중증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하지정맥류를 수술을 한다고 해서 증상이 없어진다고 좀 증상이 없어질 거라고 확신하기도 좀 어렵고 또 하지정맥류랑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일치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 때도 많은데요. 자료 보면은 C클래스와 증상의 상관관계는 없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C2와 C3에서 통증의 중환감은 3.3이었는데 오히려 C4와 C5에서 통증의 중환감은 0.2였다고 합니다. 또한 에딘버그 스터디에 따르면 트렁칼 바릭스가 있는 여성 환자의 63%에서 하지 통증을 호소했는데 트렁칼 바릭스가 없는 여성 환자의 44.9%에서도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하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는 비정맥류성 통증이 숨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좀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무겁거나 필요한 느낌, 다리가 자주 붓는다, 쥐가 난다, 아픈 느낌이 난다 이런 증상들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베노 액티브 드러그나 아파스타킹을 수술과 동시에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컨서버티브로 먼저 사용해보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인식도 일부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 334명을 13.4개월간 추적 관찰을 하였던 연구에서 보면 57.8%에서는 하지정맥 질환이 진행하였지만은 43%에서는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정답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AUC 가이드라인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GSV 역류가 있고 증상이 있는 C2 이상의 환자에서만 수술적 치료가 적합하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 부종을 주소로 재외래를 내원하였던 환자들 대상으로 하였고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78명 환자가 내원하였는데 66.7%에서는 혈관 질환에 의한 부종이었고 19%는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부종이었습니다. 10.3%는 내과적 질환이 원인으로 생각되었고 3.8%는 기타 피부염이나 임신, 비만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환자들 중에 26명의 환자에서 MPF 처방하였고요. 혈관 질환 환자 중에서만 26명의 환자가 MPF 처방을 했고 16명은 압박스타킹을 동반 치료하였고 평균 팔로우 기간은 358일이었을 때 68%는 증상의 호전을 보였고 14%는 폐일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 21명이 있었는데 10명의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했고 10명 다 모두 증상 호전을 보였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는 15명이 있었고 8명은 수술 치료했는데 7명은 약물 치료를 우선 시행하였고 4명은 호전이 되었는데 2명은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인파 부종은 10명 중에 8명에서 약물 치료하였고 5명에서 호전이 되었고 포스트 스트롬보틱 시нд롬 1명은 약물 치료에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약물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플라보노이드나 사포닌 계열은 가이드라인에서 그레이드 1으로 레커멘션 되고 있고요. 그 위에 약물들은 그레이드 2로 레커멘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약물별로 주요 작용 기전이 상이한데요. 그에 대한 추상을 보면은 비노스 톤이나 비노스 밸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효과가 있는 약물들은 아마도 하지 정맥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는 MPFF 제제나 루스코스 제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세혈관 누출이라든지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하지 부종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MPFF, 루틴, 루스쿠스, 칼슘 도베실레이트 등이 있었습니다. 헤모리올로지, 혈류학, 그러니까 혈액 공급과 관련된 저산소증이나 활성탄소 제고 같은 경우는 하지 통증이라든지 이상 감각 증상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고 MPF나 루틴, 칼슘 도베실레이트 등이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UIP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서 각 약물의 레커멘데이션을 달리 세분화해서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고요. 2020년 코크란 리뷰에서도 세부 증상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약물을 구별하였습니다. 또 올해 초에 11개의 시스테마틱 리뷰를 리뷰한 움브렐라 리뷰가 소개되었는데요. 여기서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약물을 소개하였고 이것들을 정리하여서 환자가 외래로 내어놓은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런 약물들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물의 혼합 복용 내용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약물을 혼합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외에서는 이런 복합 제재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발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비교 논문 보면은 복합 제재가 단일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서 약물별로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합 사용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물 복용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2016년 독일 가이드라인에서만 약물 복용 기간을 공고안에 넣었는데 최소한의 2에서 4주 이상 연속적으로 복용을 할 것을 공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약물 복용 기간은 환자의 증상과 임상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약물의 효과를 연구한 산행 연구들을 보면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C0에서 C2 환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용하였고 C3에서 C5는 3에서 4개월 사용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C6는 6개월, 포스트 스럼보틱 신드롬은 24개월 사용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었고요. 또 수술과 시술과 동반해서 사용된 연구에서는 수술이나 시술 후 2주에서 4주 정도 사용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물 사용 기간은 임상의들과 환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최소한 2에서 4주 이상은 복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커멘트를 보면은 하지 부정 환자가 왔을 때 최소한 2달 정도 투약을 해보고 중단을 한 다음에 약물 복용 기간과 안 먹었을 때의 차이를 보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 후에 추가 처방을 고려한다는 그런 코멘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이게 장기 복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헌이 있지 않은데 어제 혈관외과학회에서 조진영 교수님께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었지만은 제가 찾아본 거는 이러한 플라보노이드가 결국은 식물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계열인데 폴리페놀을 장기 복용했을 때 조사를 해봤더니 인체에 유해한 락토바실루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해한균은 증가한 반면 패소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균들은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장기 복용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진영 교수님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센시아의 주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같은 경우는 사용 설명서에 단기간만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간독성이 3케이스에서 보고됐기 때문인데 각각 사용 결과는 20일, 30일, 6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베니톨 같은 경우는 과량 복용 시에 위장관 증상이나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량 복용의 용량을 봤더니 kg당 5,000mg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사용량의 600배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텔렌의 주성분인 그레이프시드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식용색소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설명서에는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약전을 찾아보니까 안티플레이트릿이나 안티코아글란트, 엔세이든, 살리실레이트, 스롬볼라이틱스 같은 약물과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블리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에 인터랙션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합성 약물인 나프타존 같은 경우는 헤데이크, 버티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통증은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정맥
저산소증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의 증상이 항상 C클래스나 하지 역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 조절하기 위해서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 전 단계에서 약물 치료는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증상에 따라서 맞춤형 약물을 투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2에서 4주 이상 필요하겠고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는 롱텀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센트럴 아시아시카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타 약제들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도 염두에 두고 처방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